안녕하세요. 5월 19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21.1%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현행 특근법보다 대폭 강화된 암호화폐 사업자 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암호화폐 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요. 보고서는 현행법의 신고 요건보다 진입 장벽을 높여서 인가 등록제를 두고 암호화폐 위험성과 영업행위 유형에 따라 인가 요건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닥 시장 수준에 이른 만큼 거래소에 대해서는 더욱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거래소 발행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코인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돼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격과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이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또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고 위원장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루나 사태 손실 규모를 묻자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가 28만 명이고 이들이 700억 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와도 논의해서 투자 유의 같은 부분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라폼랩스가 국세청에 1,000억 원대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작년 말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았는데요.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은 테라폼랩스는 1,000억 원대 세금이라면 납부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는데요. 당시 과세가 테라폼랩스 법인 외에 권도영 대표 개인에게도 부과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 소재 법인이어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한 조세 협약에 따라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싱가포르 법인에서 기업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이 되는 기술이나 경영 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테라의 경우 한국에서도 법인이었으나 최근 국내 법인은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당국은 테라폼랩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했으나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테라 사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U+가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NFT 문어를 발행합니다. LG U+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U+ 가상오피스, U+ 키즈 동물원, 문어 NFT 등 3가지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는데요. 문어 NFT는 LG U+의 대표 캐릭터로 클레이튼 기반으로 200개 한정의 웹사이트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웹사이트는 23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는데요. 이 문어 NFT는 클레이튼의 암호화폐인 클레이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서 LG U+는 사전 예약으로 지난 11일 문어 NFT 50개를 에어드롭했는데요. 문어 NFT 사전 예약 물량은 9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엽 LG U+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번 NFT는 클레이튼 메인넷을 기반으로 발행하지만 차후에는 프라이빗 형태 메인넷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LG U+는 올 하반기 2차 NFT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T가 NFT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T그룹의 신용카드 결제 인증 및 B2B 커머스 서비스 업체인 비이프가 지난해 신설한 R&D 조직 내 신사업 전략팀은 최근 NFT 사업팀으로 개편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편은 기존 신사업 전략팀을 NFT라는 사업으로 구체화한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VP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NFT 관련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왔다면서 지난해 9월 출범한 R&D 조직을 통해 신사업 추진을 검토해왔고 또 NFT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고민하다가 인원을 늘리면서 개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VP가 NFT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국내외 IT 업계 화두로 NFT로 급부상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내 통신사 중 R&D 조직 내 NFT 관련 팀을 꾸린 것은 사실상 KT가 유일한데요. BC카드 자회사인 VP가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인증과 연관 부가 사업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접 NFT 발행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가 일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사이버링크스와 블록체인 DID 기반 전자증명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링크스는 유통 및 공공 분야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IT 기업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외에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마이 넘버 카드를 활용한 인증 서비스와 전자인증서 발행 서비스 등 인증 관련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는 코트라가 주관하는 글로벌 모바일 비전 2022의 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됐는데요. 라운시큐어는 이번 MOU를 통해 사이버링크스와 함께 블록체인 DID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 및 유통 등의 현지 사업 기획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달러와 연계 코인 테라의 붕괴가 주력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부각시키는 재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라의 붕괴와 함께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일대 충격을 가한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주력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